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LG전자의 스탠바이 미 2라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가지고 왔어요. 텔레비전이에요. 그러면서 모니터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처럼 어플을 깔아가지고 게임을 즐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장치예요. 그리고는 바퀴가 달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막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딱 제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장치가 나온 거죠. 사실 요즘 들어가지고 카메라에 뭐 AI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접목이 되면서 자동화 기능들이 강화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야, 그걸 예전 같았으면은 영상 사람이 찍는 거니까 AI고 나버리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올드 스쿨,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냥 찍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한번 그런 장치들의 어떤 그 이점, 편안함을 겪고 나니까, 이젠 이런 장치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카메라랑 조합을 해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그러니까 효율적인 거죠. 효율적인 촬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이제 머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자, 이 모니터를 촬영에 사용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 제품은 스몰 HD 모니터하고 테라덱이라는 무선 영상 송수신 장비 업체가 이 합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프로덕션 모니터? 뭐 그렇게 부를 거예요. 이렇게 큰 거 말고 보통은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시죠. 요건 7인치 모니터인데 요거를 카메라 위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요걸 보면서 촬영을 보통 하시고, 그리고 이 큰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연출자라든가 그 포커스 풀러라고 부르죠. 팔로우 포커스를 이렇게 돌리면서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그런 스텝들이 주로 이용하는 장비예요. 이게 무선 팔로우 포커스라는 장치인데 이렇게 생긴 모터를 카메라에 장착을 하고 이렇게 생긴 컨트롤러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돌리면 요 톱니바퀴가 똑같이 매칭이 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모니터를 보면서 포커스 풀러라는 그 스텝이 이렇게 보면서 샥샥샥 돌려 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예전에는 여기 보면은 하얀색 링이 있잖아요. 이 링에다가 마킹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에서부터, 그러니까 촬상 기준면이죠. 촬상 기준면에서부터 배우 얼굴까지 줄자로 가져가서 쭉 대보고 몇 피트 이렇게 딱 재본 다음에 여기다가 그걸 맞춰놓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배우가 움직이는 동선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돌려서 맞춘 다음에 여기 또 표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리허설을 해보고 이제 카메라가 돌게 되면 그걸 보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이렇게 돌려주는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촬영하던 장비이기는 한데, 이걸 사용했을 때 어떤 감성적인 영역의 포커스 있죠. 그러니까 AF를 돌리게 되면은 AF 속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더라도 굉장히 직선적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윙 딱 속도를 조절해서 천천히 딱 요거밖에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좀 감정이 빠르게 흐르다가 여기서부터 천천히 흐르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빠르게 왔다가 천천히, 이런 방식으로는 조정이 안 되고 그냥 굉장히 직선적인 포커스만을 조정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포커스 플러가 잡고 돌려주게 되면 굉장히 감각적인 포커스가 가능해요. 그러면서 그냥 그걸 보고 있으면 그 기계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조작하는 거랑 굉장히 다른 느낌을 줘요. 제가 뭐라고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오케이. 그럴 때 사용하던 장치가 이런 큰 모니터들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요건 이렇게 두 가지 기계가 합쳐져서 나온 건데, 보통 적절한 모니터들도 뭐 몇백만 원씩 가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700만 원, 800만 원 이랬을 거예요. 뭐 지금은 중고 장비니까.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구입을 할 때 이 세트를 한 150만 원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한 세트가 더 있어요. 그거는 이런 핸들 같은 게 없는 모델인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80만 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무선 팔로우 포커스랑 무선 영상 송수신 장치랑 거기다가 프로덕션 모니터까지 제대로 갖추잖아요. 그러면 장비에 따라 이것도 달라지거든요. 이거 1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1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면은 뭐 2, 3천만 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저희 정도로 적당히 꾸미면 1000만 원 들어가고, 싸게 가면 더 싸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세상이
여기에 있었던 거죠. 오케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 포커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동 기능이 좀 더 정밀해지고 거기에 조금 더 감각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제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오토 트래킹이라는 기능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또 나이가 들고 노안이 오다 보니까 이거 조그만한 모니터로 보면서 이걸로 뭘 쫓아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 그거는 노안이 오기 전에도 그건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카메라 모니터를 보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인다 싶으면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탁 찍어 놓으면 이 포커스가 얼굴을 따라가면서 오토 트래킹을 하면서 이 포커스를 조절해 주는데, 그거 몇 번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모니터가 너무 조그마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람 얼굴이 나오면 아마 한 2mm, 3mm 이 정도 되는데 그걸 정교하게 이렇게 콕 찍기가 수월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크게 보면서 쿡 찍었을 때 얼굴이 이만할 거 아니에요. 그걸 쿡 찍었을 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 눈이면 눈, 코면 코 이렇게 딱 찍히면서 트래킹이 돼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스마트폰이랑 카메라랑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 스마트폰을 들고 트래킹을 딱 걸잖아요. 그럼 작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큰 뭐 타블렛이나 혹은 조금 더 큰 이런 녀석이랑 연결을 하면은 꽤 괜찮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자,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일단 받침대도 있고 화면도 있고, 그리고 이 화면, 그러니까 모니터 안에 배터리가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 가지고 홈 이렇게 눌러 보면은 제가 한참 이렇게 켜놨는데 지금 배터리가 58%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와이파이 안테나 마크가 있는데 안테나가 풀로 차 있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플을 깔아 가지고 소니 카메라랑 딱 연결을 하게 되면은 선도 필요 없고, 이건 또 터치 스크린도 되거든요. 그래서 터치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뭔가 되게 편안하게 이 큰 모니터를 보면서, 얘 17인치인데 27인치예요. 그렇게 이 큰 걸 보면서 이거 붙잡고 여기서 이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일단 결론을 내드리면 안 됩니다. 될 줄 알고 저도 여기서 이제 앱스토어 같은 걸 찾아봤는데, 이거 리뷰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죠. 이거 어플 어떻게 깔아? 그랬더니 못 가는데요. 왜? 이게 저는 안드로이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안드로이드로 돌아가는 그 스마트 TV 같은 거는요, APK라 그러나요? 안드로이드 어플? 그 안드로이드 APK를 그냥 집어넣으면은 어플이 깔린대요. 그리고 작동을 한대요. 근데 이 녀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모르는 불꽃 남자. 그래도 되는 데까지는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GV21에다가 이렇게 그 HDMI 케이블을 연결을 했고요. 옆구리에 이렇게 뚝 꽂아 놓고 카메라 저는 켜고, 오케이. 그리고 홈. 야, 이거 뭐야? 기가 막힌데요? 꼽자마자 그냥 나왔어. 이게 사실은 그 뭐랄까, 카메라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나오는 회사도 있고 안 나오는 회사도 있어요. TV 종류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거기다가 일반 컴퓨터용 모니터 있잖아요. 저는 일반 컴퓨터용 모니터도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 저렴한 PC용 모니터 그러면 요즘에 한 24인치 이런 것들이 13만원, 14만원. 삼성이나 LG 제품 중에서도 그 정도 가격대에 나오는 24인치 1080, 60P짜리 모니터들이 있어요. 그런 걸 많이 사가지고 썼는데, 좀 아쉬운 게 그런 모니터들을 좀 써보니까 문제가 60P는 나와요. 그런데 24P라든가 30P가 모니터에서 출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 영상이 대부분 4K 60P인 거예요. 이걸 극복하시려면은 제가 써봤던 것 중에서는 삼성의 뷰피니티라는 그 라인업의 모니터가 있어요. 삼성 뷰피니티 27인치 4K 모니터. 그 중에서도 타입C로 연결되지 않는 저가형이 있어요. 그게 대략 30만원 조금 안 됐었거든요. 28만원 주고 샀었나? 그 녀석을 꽂았더니 60P도 되고 24P, 30P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녀석을 이런 프로덕션 모니터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LG 모니터는 뒤에 어댑터를 달아요. 그리고 어댑터로 파워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어댑터 선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V마운트 배터리에 딱 연결을 하잖아요. 별도의 변압기 없이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LG 모니터를 쓰면은 밖에 갖고 나가서도 프로덕션 모니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삼성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파워 케이블 있죠. 컴퓨터 뒤에 꼽는 그 파워 케이블을 직접 모니터에 꼽기 때문에 삼성은 밖에 갖고 나가면 전원이 조금 애매해져요. 뭐 파워뱅크라든가 아니면 뭐 이따시만한 발전기를 쓰시던가 뭐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삼성이 그 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자, 일단 연결된 걸 이렇게 살펴보죠. 연결이 잘 됐어. 지금 아마 60p일 거예요. 60p 동영상 설정 들어갔고요. 그리고 30p 나오냐? 30p 되네. 24p 나와라. 24p 되네. 좋네요. 일단 뷰피니티는 이 케이블로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방법에서는 60p, 30p, 24p가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포커스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 완전 나가게 한 다음에 제발 안 됩니다. 이거 뭔가가 좀 저쪽으로는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저쪽으로 가지는 않네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 모니터 중에서 터치로 카메라로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모니터들이 요즘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포트키 뭐 그런 브랜드에서도 나오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은 이 터치가 되는 이 아이가 명령어를 절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안 되고, 화면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그 대신에 뭘 봐야 하냐면은 이 지연 있죠. 지연율 뭐 이런 것들. 자, 일단 여기로 옆으로 돌려 가지고 쇽 1 2 3 5 됐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가져다가 저기다 놓고 촬영을 하면서 이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시계를 같이 찍어 보았어요. 이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08 28초 08 이렇게 찍혀 있는데 큰 화면에는 27.98. 와, 정확하게 차이가 0.1초의 딜레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0.1초 딜레이 정도면은 딱히 못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무선 팔로우 포커스 자꾸 돌려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0.2초나 0.3초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럼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0.1초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도 이 타라덱이라는 브랜드가 내세우는 게 이제 자기들 말로는 제로 딜레이라 그러는데, 예전에 측정해 보니까 0.04초 뭐 그 정도였던 게 이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2배 정도 줄은 거지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면은 뭐 딱히 유선 연결해서는 모니터링용으로 그리고 포커스 플로가 보고 촬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의 밝기가 이거 리뷰한 친구 얘기에 따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밝지 않아서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다 PD 충전으로 나오는 65W 이상의 배터리를 연결하면 이게 화면이 더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팅을 해 놓으면은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어플 깔아가지고 트래킹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면서 이 정도면은 이번 주 영상으로는 괜찮겠다 싶었는데 이게 또 안 되네요. 자,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토 트래킹 이거 해가지고 이 터치하면 쫓아다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플을 깔 수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LG에서 제공해주는 그 어플만을 설치하는 그 별도의 운영 체계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것 때문에 좀 삐꾸가 나가지고 아쉽게 됐죠. 그런데 일단 배터리가 달려 있고 이게 바퀴가 달려 가지고 이걸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리고 생긴 게 앞에서 이렇게 보면 되게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게 생겨가지고 요걸 촬영장에서 클라이언트가 보는 모니터라든가 혹은 포커스 플러가 보는 모니터로 사용하기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런 17인치짜리 프로덕션 모니터에 비해서도 벌써 10인치 이상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두 개가 같이 잡히나요? 이것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보다 얘가 훨씬 더 크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고 촬영할 때 야, 그렇게 큰 거 좋아하면은 65인치짜리 TV 갖고 가면 되잖아 라고 말씀을 하실 텐데, 그게 실내 촬영 현장이면 가끔 65인치짜리 TV를 갖다가 설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필드로 나갔을 때, 로케이션을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밖에 나가면 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텔레비전을 모니터링 용도로 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남 보여주기에도 창피하지 않고 요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스몰 HD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안테나 없고 뭐 적절한 사이즈의 최신형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도 저렴하면 한 250만 원, 그리고 좀 적당히 썼다 싶으면 뭐 450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 120만 원 정도예요. 요거 전체 다 합쳐가지고 그런 면에서 가격적인 면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무게적인 면, 야, 이건 또 어떻게 비교해 드릴 수 없는 게, 지금 스몰 HD 같은 경우에는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모니터 브라켓, 배사 마운트를 이용한 모니터 브라켓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이런 시스템도 작은 아이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낮은 높이인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나가서 쓸 때 이 세팅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바퀴도 없죠. 무겁죠. 거기다가 이 뒤에 배터리 이 배터리도 이제 용량을 큰 걸 쓰게 되면은 또 많이 무거워지고, 거기다가 이 모니터가 만약에 4K를 지원을 하잖아요. HD로 나오는 모니터하고 4K로 나오는 모니터는 배터리 소모량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전문 장비는 전문 장비로서의 역할이 있기는 한데, 이런 건 현장에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텝들에 따라 가지고 촬영이 커지면 제 생각에는 맥시멈 4개, 3개, 3개 정도까지는 이걸 세워놔야 그 뭐랄까요, 정체? 그 압박감이 좀 있어요. 요 조그만한 모니터 하나가 촬영 현장에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참여한 모든 스텝이 요걸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모니터로 분배해 가지고 좀 보여주면 그 현장이 조금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촬영하실 때 혼자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이 모니터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사실 저도 요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끌어내 놓고 저거 촬영할 때 이 모니터를 봐요. 잘 안 보이니까 이거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촬영을 하는데, 제가 몸을 살짝만 이렇게 오늘 의자 있으니까 좀 전에 테스트 한다고 이렇게 리허설을 해봤는데, 여기서 자꾸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족쇄 비스무리한 역할로 여기 앉아서 해야지라고 이걸 뒀더니 뭐가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요걸 모니터링용으로 보면서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옆으로 이동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 그래서 이걸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나중에 무게 달아보면 끔찍하겠는데, 들고 이동하면서 뭔가를 보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고 촬영하다가 제가 여기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여기서 촬영하다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요. 거기다 높이 조정은 한 이 정도. 이거 촬영 모니터로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자, 결론은 삼성의 뷰피니티 27인치 모니터를 사세요. 그리고 배터리가 문제라면은 이게 있습니다. 파워 케이블입니다. 보통 조명용 파워 케이블 5m짜리 쓰시죠? 10m입니다. 얼마 주고 샀지? 7,700원? 이거 컴퓨전에서 샀는데 가격은 안 써있네요. 어쨌든 뭐 7,000 몇백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10m짜리 하나 있으면 바퀴 달린 모니터를 줄줄줄줄 끌고 다녀도 뭐 어지간한 위치는 다 커버가 되니까 딱히 불편은 없으실 거예요. 촬영을 할 때 잘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27인치 같은 경우에는 화면 자체가 엄청 커가지고
영상 자체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프로덕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뭐 럿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이고요. 같은 화면은 럿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거기에 뭐 이런 그래프를 봐가면서 이쪽은 어두운 쪽 그래프고 이쪽은 밝은 쪽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이 밝기에서 빛이 어느 부분에 어느 수준으로 분포되어 있다를 보여줄 수도 있고, 더 크게 야 이거밖에 없어? 뭐가 되게 많은데 지금 제가 잘 안 써가지고 세팅을 안 해놔서 그런데 저런 식으로 그래프라든가 이런 걸 봐가면서 포커스, 뭐 밝기, 색상 이런 걸 표로 만들어가지고 차트로 만들어서 보여주니까 지금 이 화면이 어느 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걸 표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에 있어가지고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모니터이자 일종의 측정 장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프로덕션 모니터들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이터보다는 화면에 주안점을 두고 촬영하는 편이거든요. 화면을 보고 영감이 떠오르고 거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해결책을 표가 아니고 그 화면 자체에서 찾아가는 걸 굉장히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라면 요거보다는 요걸 선택할 것 같기도 한데, 요거 인간적으로 조금 120만 원 촬영 전용 장비도 아니고 일반 장비인데 좀 가격이 세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뷰피니티 27인치 그걸 지금 갖고 오질 않아 가지고 오늘은 못 보여드리고 나중에 또 뭐 기회가 있겠죠. 저는 자랑하는 거 좋아하니까. 자,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